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각종 문제점들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서 잠깐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한 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민간경비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더 나아가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서로 상이함으로 해서 발생했었던 이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특히 계속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경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시설 자체도 굉장히 첨단화, 대규모화, 점점 더 산업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이제는 도시 권역을 넘어서 아예 메트로폴리탄 규모로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거의 국가에 준할 정도로 아주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의 고층 빌딩 등등 각종 집단 거주시설과 대도시화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범죄 예방을 위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면 갈수록 각종 범죄는 지능화, 첨단화되고 또 전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비업 자체도 좀 더 첨단화, 과학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즉 이 시큐리티의 이 경비 산업 자체도 기계 경비, 첨단 경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 자원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문화되어 있고 성숙해져 있고 질적으로 우수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아주 저 시골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도서 벽지, 심지어는 해외까지 굉장히 국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치안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즉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경비 입장에서 국민 개개인의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일환이겠고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 전체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개개인의 소득 수준도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상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인력 경비에 의한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계 경비화 되는, 즉 이 첨단 보안 산업 중심으로 이 경비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자경의식, 자구의식들이 가면 갈수록 경비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더 많은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여러 가지 지적됐었던 다양한 민간경비에 대한 문제점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경비업이 관련돼서 좀 더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있는 지방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큰 문제 없으면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더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설립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이러한 절차를 아주 강력하게 함으로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경비 업체가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서는 만들어진 유령회사가 아닌지, 또 이 경비 업체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서는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산이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관련돼서 학력이라든가 이러한 일정 요건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거를 할 때도 기본적인 조리사라든가 요리사 그 외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학기관이라든가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교육 수준은 충분히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자격증 발급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업의 수준을 높이는, 즉 스타트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고요. 일단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원들의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었던 이 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즉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수준이 있기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검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경비원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제도라든가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경비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법률적인 법률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경비 업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각종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 첨단 지식, 그 외에 각종 호신술이라든가 경비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충분히 검정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서는 검정해낼 수 있겠고,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우수한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채용함으로 해 가지고 경비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체계 자체도 지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비원의 개인의 경비 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자격증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그렇죠, 보수 규정을 제도와 체계화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업계에서 지급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한 교육 이수 후에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자체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각종 정과 조회라든가 능력, 자격, 자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 경비 유해요사 조서에서 보면은 경비원의 과거의 다양한 경력들 같은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상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검증을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경비 업무의 시큐리티에만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조사 절차를 필요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장비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무기 휴대가 이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특수경비원만 가능하고 일반 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적인 경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총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에 가스 분사기라든가 각종 무선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바디캠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이 경비 시큐리티 장비들을 좀 현대화시키고 보급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한 손해배상 제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험가입에 대한 이 경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 고객 입장에서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실제 각종 손해배상, 손해보험 회사들한테 개발을 용역을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실제 이러한 상품을 충분히 개발을 해서 경비업체도 경비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받는 이 계약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국가에서 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비 업무를 전국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과거에 그냥 지도감독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경찰과 민간경비의 각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책임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전인 책임자 제도, 또 더 나가서 합동 순찰 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자 간담회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민간경비가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서는 민간경비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고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할, 그 지역 내에서의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각종 범죄 문제, 각종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 범죄 예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인 책임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하고 민간경비의 접촉을 공식화해서, 아니 과연 이 사람들이 지도감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민간경비 입장에서 말 그대로 페이퍼상으로만 준비해 놓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담하는 전담 경찰관을 둠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전담 경찰관이 책임지고 각종 지도 감독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경비 업체를 지도 감독해 준다라든가 사후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순차 같은 경우에는 관할 내에서 단순하게 민간경비만 계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지역이 최근에는 대도시, 대단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 관할 이 구역 내에서의 이 민간경비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순찰과 관련돼서 있는 정보를 서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순찰을 함께 순찰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각각의 업무 영역을 배분하는 이러한 제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있을지 모르는 상호 업무 기준도 설정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있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은 어느 수준까지 민간경비는 어느 수준까지에 대한 상호 업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상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면서 범죄 신고를 신속하게 민간경비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경보기가 경찰 관서까지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도 필요할 겁니다. 또한 경비 자문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범죄 예방을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센터 운영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편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경비업법이 서로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어떠한 이 조직 내에서 같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는 대표적으로 다양한 법 제도적인 개선 방안, 단일화 방안들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비원의 신분상의 통일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일종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청원주, 시설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청원경찰을 아무래도 채용하기를 기피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경비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민간경비는 민간경비대로 스스로 제 위치를 못 찾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자연스럽게 민간경비로 통합이 되는 그래서 이 민간경비의 단일화를 이 전문적인 경비 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기존에 있는 이 다양한 통합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각각 경비업법을 폐지하는 방법, 그래서 청원경찰법으로 유지하는 방법, 또 청원경찰법을 폐지를 하고 경비업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둘 다 폐지를 하고 새롭게 단일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을 폐지를 하면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감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임금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청원경찰법만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방법 중심의 민간경비의 기능은 사실상 외면이 되게 되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민간경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경비원 인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저하를 인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기계경비업이 그러한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비업법이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민간경비 각종 보안 산업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게 되면은요, 반대로 만약에 청원경찰법을 폐지를 하고 경비업법만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경비의 민영화로 자연스럽게 상황이 반전되게 되면서 기본적인 경비업 자체는 굉장히 전문화되고 또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이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 방범 업무가 굉장히 상호 협력적으로 하게 되면서 기계경비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잘 보호되고 있었던, 그렇죠,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가,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의 청원경찰법이 모두 다 민간경비업으로, 즉 경비업법으로 대체되는 순간 이 경비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다시 민간경비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 한편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이 양법을 다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단일화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새롭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즉 기계경비라든가 아니면은 자체 경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이 경비 업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입법안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안을 택하던 간에 실제로 이 단점들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와 단일화 방안들을 한번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민간경비 산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현재 민간경비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경비를 빠르게 기계경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방범이라든가 뭐 화재 예방 이런 것들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만 모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기계경비과 각종 이 방범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첨단 장비가 보완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인력 경비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이 경비 산업 자체의 전반적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민간 경비의 발전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비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민간경비 업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인력경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인력경비라 하더라도 학교경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인력경비라 하더라도 무슨 병원경비만을 중심으로, 우리는 똑같은 인력경비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시설 중에서 장애 시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각 업무의 영역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의 점점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세한 경비 업체는 도태되고 아주 전문성을 갖춘 경비 업체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더욱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비 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아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경비 업무가 다변화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 민간경비 산업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하고 민간경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지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 자체는 민간경비를 지도 감독한다는 생각보다는 동반자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뭐 우위를 따지지 않고서 실제 민간경비도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급한 경우에는 민간경비에서의 인적 물적 자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마찬가지로 이 민간경비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치안 정보라든가 아니면 긴급할 경우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또 민간경비 업체가 정말로 교육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뭐 사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경찰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훈련할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 또 교육 훈련에서 각종 제도나 정부에서 다양하게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간경비 산업은 뭐 이제 21세기 아주 중요한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은 점점 우리 사회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고령화 사회 내에서 경비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왜 경비업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비 산업 자체가 단순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만을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어떠한 서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긴급 통신, 긴급 통보 서비스를 하게 되는 시큐리티 시스템이나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 원격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그 외에도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시설들을 각종 기계경비 장치로 해서 지켜주게 되는 이러한 다양한 경비 형태가 노인 중심의 사회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변화를 해서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뭐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뭐 레저, 쇼핑 관련돼 가지고서는 점점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존에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뭐 회사나 공장이나 학교나 여기만 지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가는 여행지에서의 안전,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을 하게 되면 쇼핑센터에서의 안전,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량에서의 안전, 주차장에서의 안전, 새롭게 끊임없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민간경비 서비스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개인이라든가 뭐 각각의 뭐 개별 경호 서비스 등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춰서 민간경비 산업도 능동적으로 함께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비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현재 경찰이 각종 업무, 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경찰의 업무가 각 지역에 있는 광역시라든가 아니면은 각 지역에 있는 도라든가 도 단위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 공공행정 서비스, 지방행정 서비스에 함께 이 업무가 과부담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경찰의 업무의 과다가 급속하게 민간경비의 범죄 예방 기능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되다 보면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이 개발이 되고 그 아파트 단지에 맞는 민간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그 뭐 공원이라든가 그 해당 이 지역에서 필요한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필요한 민간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경비 산업이 이제는 국민들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기계경비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주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홈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홈 CCTV처럼 다양한 형태의 안전 장비들이 우리 주변에 친숙하게 있다라는 거,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뭐 바디캠으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일종의 자기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함께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도 요즘은 거의 대부분 ICT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ICT 기반으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보안 시설, 각종 CCTV 감시 장비 이러한 것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함께 결합이 돼서 이 사이버 안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민간경비의 업무의 일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집에서 홈 시큐리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아주 높은 품질의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 단위에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맞는 타운 시큐리티 상품,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 각종 민간경비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각종 무인 경비가 되고 있는 이러한 뭐 무인 점포라든가 아니면은 무인화되어 있는 기계 경비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아주 보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격 의료가 실시가 된다라든가 또 이 신변보호 산업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드론을 활용한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기기가 우리 주변에 온다 그러면은 결국 민간경비 서비스는 앞으로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발전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ICT 기술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경비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다양한 경비업의 문제점들 중에서 새롭게 어떤 허가 기준이라든가 경비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한편 제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한다라든가 또 경찰과 민간경비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법안을 서로 통합하거나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민간경비 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이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보안 산업 이러한 것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경비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인정을 해주는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앞으로 민간경비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민간경비로,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작되고 나면은 다양한 민간경비 상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 기계경비의 발전이라든가 토탈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게 우리 사회 주변에 현재 보급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변화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민간경비의 새로운 전망으로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단위의 지역 시큐리티, 타운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이제 홈 시큐리티 차원에서 더 나가서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신병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ICT 기반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 느끼고 있는 것만큼 민간경비 서비스도 더욱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민간경비 앞으로의 그 전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 민간경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더욱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민간경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